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우리 1교시 때 이제 국내 시장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 2교시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인 게임 산업의 시장,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위 모바일 산업의 통신 산업의 우리 애플사도 스마트폰 게임에 이제 뛰어들고 있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을 지금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제 서비스를 이제 2019년부터 이제 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어떤 게임 산업에 진출을 한다, 이런 의미는 상당히 이제 많은 의미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이제 시장의 규모가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게임이라는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또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의 여태까지의 콘솔과 네트워크 기반의 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성장의 정체기를 이제 맞다 보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과 그다음에 게임의 흥미를 넣기 위해서 AI 기반의 게임이 사람들이 이제 요즘 게임과 관련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4조 가량의 이제 성장이 예측이 이제 됐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PwC하고 엔터브레인 여러 가지 이제 밑에 보면 출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제 기업 이제 컨설팅 기관들, 산업을 예측하고 기술을 예측하는 이제 기관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자료는 이제 보면 2016년, 17년, 18년까지는 이제 실제 데이터, 실제 게임 시장 산업의 규모고, 19년부터 2라고 적혀있죠, 영어로. estimated, 예측 자료예요. 그러니까 19년부터 19, 20, 21년은 예측을 한 자료죠. 앞에 있는 쭉 데이터를 가지고, 요 정도로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좀 이제 한 자료예요. 그래서 2018년까지의 실직치를 보면, 2018년에 보면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모바일 게임이죠. 그래서 모바일 게임 산업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638억,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3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가장 많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콘솔 게임의 이제 시장이 이제 높았고, 이제 아케이드와 PC 게임은 서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PC 게임이 32조, 우리나라 돈으로, 아케이드 게임이 비슷하게 32조 7천 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데이터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전히 2018년에서도 모바일 게임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라는 휴대성이 간편한 거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콘솔 게임은 이게 들고 다니기가 좀 그런 이제 디바이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PC는 어떤 고정된 장소에 이제 있어야 되고, 아케이드 게임도 이제 지정된 장소에 가야 되니까, 어떠한 사람의 모빌리티, 이동성이 있는 모바일 게임이 당연히 이제 산업이 성장이 이제 될 것이다. 그리고 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이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보면 이제 그래프를 보면 모바일 게임이 훨씬 다른 거에 그런 플랫폼 산업의 플랫폼 게임보다 훨씬 많이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이동성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산업이 가장 성장을 할 거고, 이제 콘솔은 이제 약간 좀 성장은 이제 계속하지만 이제 주춤하고,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되겠죠. 나머지 것도 감소를 하진 않지만, 절대적인 게임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감소는 하지 않지만, 모바일 게임에 비해서 성장률이 갈수록 요 그래프의 간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 2021년에 내년에
뭐 81조 원의 이제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콘솔 게임이 54조. 나머지 거는 이제 약 36조 정도의 산업 성장이 기대가 된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책에 있는 거를 좀 몇 가지 좀 보면, 우리 261페이지에서도 보면, 여기 이제 흥미있는 좀 이제 그 자료인데요. 그 이제 1교시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게임의 그 어떤 현실성, 흥미성, 를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연이 적게 발생하고 빨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 게임을 할 때 그 내가 어떤 수행한 전략에 대해서 그 반영이 다른 사람한테 늦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 효율성이나 흥미성, 재미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그 게임을 안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서 세 가지 관점을 좀 들여다봤죠. 그 기본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연이 생기느냐. 그죠? 그래서 세 가지는 뭐냐 하면 이제 요즘 4세대 망으로 쓰고 있는 LTE. LTE. 이제 이거는 이제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가정이에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컨트롤러를 별도로 이제 그 하느냐 아니면 디스플레이와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같이 컨트롤 하느냐 두 가지로 이제 다 그 비교를 했는데 그 LTE망과 이제 5G망 그 다음에 그 LTE와 5G 요 위에 두 개는 이제 중앙 집중형 서버를 쓴 거고 밑에는 이제 H 클라우드를 쓴 거예요. 그죠? 중앙 서버에서 그 인터넷을 이제 물론 연결이 되지만 그거를 이제 H 클라우드 형태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인터넷망을 이용하느냐 이제 세 가지를 차이점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위에 있는 LTE망은 이제 컨트롤러로 가는데 10ms. 그다음에 컨트롤러에서 기지국 가는데 10ms. 그 다음에 인터넷까지 30ms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 저장된 서버까지 10ms.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운로드가 아니라 스트리밍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게임의 종류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교시 때 게임의 분류 방법이 요 이제 그 나머지 내용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제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 보면 약 120ms의 지연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물론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1초가 1000ms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죠. 이것도.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에 이제 혼자 하는 게임에 이제 그 적절한가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LTE망을 쓰는 경우 4세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제 5G 가입자가 아니라 LTE 가입자다 그러면 약 120ms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5G 망을 쓰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디스플레이와 컨트롤러 사이와 5G 사이의 지연이 감소를 해요. 무선 그 구간에서 이게 이제 그 10ms에서 0.5ms로 감소를 하고 나머지는 뭐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소한 만큼 이제 101ms 정도로 약 한 뭐 20ms 감소를 하는 건데 그 뭐 게임 플레이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승패가 없는 온라인 게임, 좀 승패를 이제 그 결정할 수 없는 이 지연에서는 이제 그거를 결정하게 되면 미리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승패가 없는 온라인 게임 정도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은 그 5G와 엣지를 쓰게 되면 얘는 더욱이 5G와 엣지 클라우드 사이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는 이제 인터넷 구조가 그 복잡하기 때문에 가는데 30ms가 왔다 갔다. 근데 여기서는 0.5ms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엣지 클라우드로 가지게 되면 이제 기존의 인터넷망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지연을 줄일 수 있다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5G와 엣지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얘는 또 거의 100일에서보다 한 50ms 감소한 절반 정도 이하 40ms 이렇게 하게 되면 게임 플레이가 상당히 현실감 있고 흥미를 느끼면서 서로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온라인 게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비교한 그림을 잘 이해를 하세요. 이제 데이터가 흘러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게이머가 컨트롤러까지 가는데 뭐 10ms 하나의 뭐 메시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TE에서의 중요한 두 개의 그 바틀렉이 뭐죠?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게
디스플레이와 LTE, 그 다음에 그 5G에서는 여전히 5G와 인터넷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 0.5ms로 이제 줄일 수가 있고, 요걸 함으로써 게임에서 5G와 엣지 클라우드를 이용한 그 게임 시장이 이제 보다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019년에 우리가 이제 구글의 스타디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또 스타디아라는 플랫폼을 이제 오픈을 했어요. 왜 이제 그게 그 35Mbps의 클라우드 기반의 무선 속도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5G에서는 이제 150Mb니까 다운로드 속도가 이제 게임 화면 전송에서 이제 무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제가 설명을 했고, 그 이제 게임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화면 전송 시간, 그 다음에 대역폭이에요. 대역폭. 그래서 이거 이제 최저 지연을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고, 속도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BPS를. 초당 보내는 비트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 아무리 좋은 게임 컨텐츠라고 그래도 게이머들이 그 스트리밍으로 이제 가입을 안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게임 컨텐츠 자체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게 그 화면 전송이라든지 대역폭의 BPS 속도를 보장을 안 해주면 그 게임 컨텐츠 산업은 그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두 가지 관점 유념해 주세요. 게임 시장에서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의 활성화의 기본적인 조건은 뭐다? 화면 전송과 대역폭을 보장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5G와 엣지 클라우드 시스템이 보장이 돼야 된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이제 이건 이제 2019년 초에 벌써 이제 그 구글 같은 경우 스테디아라는 플랫폼을 이제 오픈을 했어요.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플랫폼 스트리밍으로. 그다음에 애플사도 애플 아케이드라는 걸 공개를 했고, 우리 콘솔 게임의 대명사인 닌텐도 게임도 클라우드 게임 시장을 했고, 소니사도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 나우라는 걸 가지고 했는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제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죠.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라든지 인프라의 그 초기 시장 선도의 진입에 실패해서 이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손잡고 이제 클라우드 게임을 이제 그 제공하면서 그 소니의 게임 시장을 선도하려고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의 어떤 이러한 플랫폼보다 그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게임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그 스테디아라든지 애플 아케이드를 이용해도 되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게 이제 IaaS, PaaS, 뭐 SaaS라는 플랫폼 서비스들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제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이런 플랫폼 가지고 쉽게 이제 개발하고 거기다 올려서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임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까지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기존의 그 게임 회사들의 독점적인 폐쇄적인 구조에서 이제는 오픈적인 구조로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게임으로 기획이 되고 이제 개발할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이 되면서 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게임 콘텐츠를 만들고 생산하고 요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할 수 있는 기반까지 제공하고 그러면서 그게 또 나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또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게임과 관련된 아이디어만 좋다면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또 요 구글이나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의 기대가 또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전 세계 시장이 앞에서 봤지만 여기서 이제 책에 있는 자료를 좀 보면 이제 이거는 스타티스타라는 회사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거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까지 이거 다 예측 자료겠죠. 아직 202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시장 규모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2020년에는 143, 100만, 1000만 원, 1억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14조 원 정도 되는 거고 2023년은 우리나라 돈 한 45조 원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한 거고 이제 이런 기관들마다 이렇게 예측한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그 2023년에 뭐 25억 달러 이건 IHS 마켓에서 예측한 거예요.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자료죠. 그러니까 이제 2023년에 25억 달러가 될 것이다.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아까 앞에서 그 보통 그 그 닌텐도라든지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애플사에서 만든 플랫폼을 이용한 사람들의 스트리밍으로 이제 돈을 이제 내는 그런 시장 규모가 이렇게 이제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2018년 기준으로 3억 8,700만 달러지만 그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엄청난 속도로 그 성장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거의 이제 그 9배, 9배죠. 8배 이상, 그렇죠? 이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 통신업자들이 이제 게임 시장에 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체적인 거는 이제 네트워크라든지 뭐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서 이제 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게임 자체의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랑 협력을 맺어서 엑스클라우드와 프로젝트, 이제 엑스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왼쪽 아래에 있는 그 엑스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 SKT에서 제공하고 있는 5G 망을 통해서 두 가지라 그랬죠. 지연이 작으면서 초고속. 그렇죠? 지연이 작은 건 화면 전송에 유리한 거. 초고속은 밴드위드스죠. 빨리 게이머들이 그 적절히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SKT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거고 관련된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은 누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뭐 이제 그 뭐 저기 그 뭐 삼성 그 갤럭시나 뭐 탭 있죠? 탭. 그다음에 아이폰, 아이패드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스트리밍 기반의 게임 요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다운로드 하지 않고 바로 그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초저지연의 초고속 게임이 가능하게끔. 그죠? 이제 서로가 자기의 강점을 갖고 있는 거죠. SKT는 5G 망을 갖고 있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통신 사업자가 아니니까 단 게임 플랫폼을 개발을 했어요. 그죠? 클라우드 기반에.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두 회사가 제휴를 해서 수익은 이제 서로 이제 나눠서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새로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통신업자들이 이제는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제한이 돼 있죠. 이제 5G 가던 6G, 이제 7G로 가더라도 사람들이 모든 가입자들이 다 통신업자들에 다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가입이 돼 있고 이제 그 통신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통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 획기적인 만족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그게 이제 제한이 돼 있죠. 요금을 더 올리는 게. 그래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게임에서는 사람들이 또 이제 지갑을 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새로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5G, 이제 앞으로 6G, 7G 가더라도 그에 대한 시설 투자를 이제 물론 하죠. 하시고 뭐 그 주파수에 대한 가격도 내고. 근데 그에 대한 비용을 통신 요금으로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게임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서 거기서 수익 창출을 하는 방안을 자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이제 유비투스라는 업체랑 제휴를 해서 5G 스트리밍 게임을 또 시작을 했고 엔비디아에서는 지포스 나우라는 게임을 또 개발해서 엔비디아와 LG U+, 우리나라의 통신업자는 요 세 가지죠. 그래서 엔비디아라고 하는 유명한 그 게임 업체랑 손잡아서 또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시장을 또 진입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걸 좀 보면 우리가 이제 통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기본적인 음성 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게 보편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음성 요금을 올리든지 데이터 요금을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뭐 요금제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 전략밖에 갖고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엄청난 투자의 시설비,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 기지국, 그 다음에 뭐 인프라 꺼는데 비용,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를 봤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이 사람네들이 고민해서 나온 게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진입을 하자. 라고 이제 전략을 세운 거죠. 다른 영역도 많아요. 뭐 유통 쪽에 진입하자. 그다음에 뭐 다른 뭐 블록체인에 또 진입하자. 그다음에 또 의료 쪽에 또 뭐가 없냐. 또 이제 또 로봇 산업을 또 어떻게 할 수 없냐. 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쪽에 또 뭐 먹을 거리가 없냐. 이렇게 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통신업자들이. 그래서 기존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 기반은 보편타당한 서비스의 어떤 사람의 기준이 서비스가 돼버렸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뭘로 하느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강점, 네트워크죠. 무선 네트워크. 뭐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게임. 그러면 게임은 자기네들이 노하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유비투스나 엔비디아 같은 거랑 그 연결을 해서 게임 시장에 또 먹을거리를 찾고 있는 거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IPTV 서비스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인터넷을 가지고 무선 TV 방송, 그렇게 하게 되면 컨텐츠가 없으니까 또 넷플릭스랑 손잡아서 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그 산업을 좀 들여다볼 때, 새로운 영역이 뭐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약점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기업이랑 손잡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이에요. 구글은 이제 인수 작전을 많이 쓰죠. M&A를 통해서 뭐 알파고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딥마인드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펼친 영역이고, 자동차도 또 이제 회사를 인수해서 하는 거고, 3D 프린터도 또 인수해서 또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인수 전략으로 주로 가는 인수 합병 전략.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회사들이 어떻게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는지를 유심히 보면 그거에 이제 새로운 그 시장, 산업 발전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